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1시간 동안 라이브 했었던 그 EC2 자동 배포 CI/CD를 약간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영상 버전으로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여기 써있다시피 EC2 자동 배포를 위한 CI/CD 파이프라인의 구현입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 일단 받아보는 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강의 자료는 AWS 강의실 우등생 멤버십을 가입하시거나 제 링크드인 1초인실 경우에 요청 시 공유드리고요. 혹은 제가 기타 속한 AWS 온라인 커뮤니티 카톡방이라든지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해서 공유 요청하시면 공유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템플릿까지 다 같이 공유 드리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활용 목적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CI/CD 파이프라인이 무엇이냐?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CI/CD 파이프라인을 소스코드에서 소스코드 변경이 이루어지자마자 빌드, 테스트, 또 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정을 거쳐서 배포까지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작업으로 파이프라인화 시켜서 수행하는 것을 CI/CD 파이프라인으로 정의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다루는 강의 내용은 이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예제를 들어드리면은 이거 예제 시나리오예요. 예를 들어서 기타브에 뭔가 소스 코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브랜치가 머지 된다든지 PR을 머지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소스 코드가 변경이 돼서 우리가 배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AWS의 코드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이 감지를 합니다. 이게 뭔지 좀 이따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빌드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그 다음에 배포 전에 컨펌 스테이지, 즉 검수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벤트 브리치를 통해서 슬랙으로 받아서 슬랙에서 검수 요청을 부장님이 혹은 CTO님이 내린다든지 여러 가지 과정 거쳐서 기다리고 있다가 테스트 스테이지가 먼저 배포가 돼서 여기서 한 번 더 QA팀이 테스트를 하고 QA 팀장님이라든지 어쨌든 배포 권한자가 이렇게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승인 기반으로 디플로이 스테이지에서 코드 디플로이가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드 환경으로 배포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CI/CD 파이프라인의 예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예제는 그 GitHub 대신에 우리는 AWS의 Git 서비스인 코드 커밋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 커밋을 트리거가 되면은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컨펌 스테이지를 거쳐서 디플로이 스테이지에서 이렇게 배포를 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CI/CD가 무엇이냐? CI/CD를 간략하게 정의하면 애플리케이션 개발 단계를 자동화하여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짧은 주기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주 빌드하고 자주 배포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유저에게 빠르게 또 퀄리티가 보장된 상태로 제품을 전달하는 것이 목표예요. 왜 그러냐? 현대의 개발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유저한테 빠르게 배포되고 버그가 얼마나 빨리 수정되고 유저 요구사항이 얼마나 빠르게 반영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더 빠르게 버그가 수정되고 유저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위해서 이렇게 CI/CD 파이프라인을 자동화시켜서 갖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전에는 일주일마다 패치한다면은 요즘은 하루에도 두세 번씩 배포하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CI/CD 파이프라인을 자동화시켜서 갖춰 놓으면은 개발자가 버그가 생기거나 새로운 피처가 업데이트 됐을 때 바로바로 반영을 시키고 자동으로 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별 걱정 없이 이게 시스템이 페일날 걱정 없이 이렇게 배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겠죠.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일단은 이 정도 정의만 내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WS 몇 가지 서비스를 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AWS의 코드 커밋입니다. AWS 코드 커밋은 프라이빗 Git 레포지토리 호스팅하는 안전하고 확장성이 뛰어난 관리 소스 제어 서비스입니다. 라고 AWS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AWS 버전의 GitHub예요. 근데 GitHub에는 없는 몇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AM 크레덴셜을 통해서 접근 가능한다든지 물론 기존의 HTTP 프로토콜이라든지 SSH 역시 지원합니다. 그리고 AWS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람다를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벤트 버스를 통해서 이벤트 기반 로직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게 가능하냐? 예를 들면은 누군가 커밋을 하면은 람다를 수행시켜 가지고 람다를 통해서 무엇이 커밋됐고 이 사람이 몇 줄을 커밋했고 이걸 기반으로 하루에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예예요. 어쨌든 AWS 서비스이기 때문에 IAM 크레덴셜 사용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통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AWS의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될 수 있다. 이것이 코드 커밋의 장점입니다. 참고로 이 코드 커밋은 최초 5명은 무료예요. 그리고 매달 추가되는 1명당 1불입니다. 그래서 GitHub보다는 엄청나게 싸죠.
이게 장점이고요. 물론 GitHub에만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라든지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은 따라올 수가 없겠지만 또 코드커밋은 코드커밋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협업할 일이 거의 없어서 제 모든 소스들은 코드커밋에만 저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협업하기 위해서는 Git이 훨씬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어쨌든 1불이라는 그리고 처음 5명까지는 아예 가격이 없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AWS 코드 빌드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한 단계부터 테스트를 실행한 후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개발해 배포한 단계까지 마칠 수 있는 완전 관리형 지속적 통합 서비스입니다. 라고 AWS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CI/CD 중에 CD를 담당하는 서비스고요. 서벌레스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별도의 관리라든지 프로비전이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가져다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빌드 세팅이 된 서버를 도커죠. 네, 도커 서버를 도커 이미지가 구축된 서버를 하나 빌려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제가 서벌레스는 아니라도 서벌레스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담고 있는 게 여러분께서 별도로 프로비전 하시거나 관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잘 정의된 파일을 갖다가 던져주면은 얘가 알아서 그 정의된 내용 안에 있는 것들을 수행해 줍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24시간 돌아갈 필요 없이 온디맨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치명적인 단점은 좀 느려요. 그래서 프로비전 할 때까지 5분, 10분 기다릴 때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단점입니다. 자, 그리고 코드 디플로이는 아마존 EC2, AWS 파이게이트, AWS 람다 및 온프레미스 서버까지 중요한 거죠. 온프레미스까지 지원해요. 네, 이 온프레미스 서버 같은 다양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소프트웨어 배포를 자동화하는 완전 관리형 배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빌드, 테스트된 제품을 배포해준 서비스고요. 다양한 배포 모드를 지원하는데 인플레이스, 뭐 블루그린, 뭐 롤링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여러분께서 이 배포가 다양한 배포 모드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기로 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클라우드 와치와 연동을 통해서 배포 실패 시 자동으로 롤백도 지원을 하고요. 배포 상태도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웹서버를 하고 있는데 배포 후에 갑자기 500에러가 수두룩하게 뜬다. 롤백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강의는 간단하게 서비스를 훑고 지나간 서비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디테일은 제가 차차 강의를 올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WS 코드 파이프라인인데요. 이 코드 파이프라인은 빠르고 안정적인 애플리케이션 및 인프라 업데이트를 위해 릴리즈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완전 관리형 지속 전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전체 프로세스의 오케스트레이션이에요. 오케스트레이션이 뭐냐?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오케스트라 지휘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바이올린, 뭐 트럼펫, 클라리넷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오케스트라에 모여서 이렇게 협주를 하는데 중간에 누군가가 지휘를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코드 커밋, 코드 빌드, 뭐 코드 디플로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코드 파이프라인이 지휘를 하는 겁니다. 완전 서벌레스고요. 이벤트 기반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이벤트에 반응해서 특히 뭐 GitHub가 업데이트 된다든지 코드 커밋이 업데이트 된다든지 이런 이벤트에 반응해서 운영이 가능하고요. 다양한 AWS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뭐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넣을 수도 있고 여러분께서 뭐 스텝 펑션을 실행시킬 수도 있고 코드 파이프라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여러분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보다 강력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액션을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외부 서비스 연동이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젠키스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젠키스 서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시면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오케스트레이션도 가능한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티팩트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아티팩트는 파이프라인의 각 스테이지에서 다음 스테이지로 전달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이렇게 각 여러 가지 스테이지들이 있는데 하나의 스테이지에서 다음 스테이지로 전달하는 하나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빌드된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코드 빌드를 테스트된 뭐 테스트 결과가 될 수도 있겠죠. 이거에 따라서 다른 액션을 취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수행 내용 같은 것들. 그래서 코드 빌드에서 혹은 각 스테이지별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아티팩트 내용에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음 스테이지에 전달을 하는 일종의 래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 이렇게 각각의 스테이지가 여기 있죠. 빌드 스테이지, 테스트 스테이지, 컨펌 스테이지, 디플로이 스테이지. 이 각각의 스테이지에서 여기서 빌드가 끝났다. 그러면은 이렇게 S3에 저장되는 아티팩트를 만들어서 아티팩트를 S3 스토리지로 던집니다. 그러면은 요걸 받아다가 이 S3에서
코드 파이프라인의 다음 스테이지인 테스트 스테이지로 전달하고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뭐 아까 우리가 빌드 스테이지에서 빌드된 건 아티팩트 뭐죠? 네, 빌드된 어플리케이션이겠죠? 이걸 테스트를 합니다. 열심히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테스트 결과를 다음 단계로 또 넘기는 거죠. 이렇게 넘긴 다음에 넘기고 그 다음에 승인이 되면은 이 승인된 아티팩트를 가지고 디플로이에서 또 디플로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스테이지별로 이 작업이 수행된 결과물을 바로 아티팩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드 스펙.야물은 뭐냐? 코드 빌드에서 수행할 내용을 정의한 문서예요. 아까 코드 빌드가 뭐라 그랬죠? 네, 빌드라든지 테스트를 수행하는 일종의 가상의 서버 환경이라 그랬죠? 여기서 뭘 할지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코드 빌드.yaml이란 파일로 정의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차차 강의가 진행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한 오버뷰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야물 형식이고 정의 가능한 내용은 빌드 환경에서 Node.js로 빌드할 것이다. 파이썬이라든지 환경 변수 이런 것들 정의할 수가 있고요. 스테이지별 명령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CLI라든지 뭐 배쉬 이런 것들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인스톨, 프리 인스톨, 빌드, 포스트 빌드라든 각각 단계별로 무엇을 수행할지를 여러분께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티팩트를 설정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빌드의 결과가 뭘로 저장된다고요? 아티팩트로 저장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티팩트를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설정 가능합니다. 기타 뭐 캐시라든지 프록시 같은 여러 가지 설정들도 가능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겨먹었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좀 옛날 거라서 네, Node.js 12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 내용들이 인스톨할 때 어떤 디펜던시를 인스톨하는 거, 빌드 전에 그 다음에 빌드하는 동안 뭐 아티팩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서블레스 어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배포하기 위한 코드 빌드예요.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spec.yaml 이거는 뭐냐면은 네, 코드 빌드에서 수행할 내용을 정의한 문서예요. 코드 빌드는 뭐라 그랬죠? 배포해주는 서비스라 그랬죠? 이거에서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 배포 과정에 뭐 어떤 순서를 따를 것이고 각 순서별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물 형식이고요. 정의 가능한 내용은 배포 방법, 그리고 각 스테이지별 수행 내용을 정의하고요. 각 스테이지별 수행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되게 자세하게 나눠져 있어요. 배포에 따라서는 정말 복잡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포하기 전에 특정 캐시를 삭제하고 어디서 뭘 받아다가 무슨 파일을 먼저 삽입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뭐 이걸 구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자세하게 나눠져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차차 강의가 진행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간에 요거는 요런 스테이지들이 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스탑, 뭐 그래서 인스톨 뭐 이런 것들 다 여러분께서 하나하나씩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를 통해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제어가 불가능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간단히 말하면은 이미지를 S3로 업로드하면은 썸네일을 생성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아키텍처는 Node.js 기반의 생성 어플리케이션을 EC2 클러스터로 호스팅할 거고요. S3로 이미지를 업로드 시 SQS로 이벤트를 전달해서 EC2 클러스터가 SQS에서 메시지를 받아서 이미지를 리사이징 한 다음에 S3로 업로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큐에다가 이제 이미지가 업로드 되면은 큐로 들어가죠. 이 큐를 가지고 SQS를 풀링한 다음에 이때 풀링하기 위한 환경 설정 파일을 네, SQL URL이라든지 뭐 오토스케일 그룹 네임 이런 것들을 환경 변수를 저장해 놓고 이렇게 풀링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터미네이트 프로텍션을 온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오토스케일링 그룹에서 언제나 EC2를 뭐 죽일 수도 있겠죠. 뭐 수요에 따라서 혹은 뭐 상황에 따라서. 근데 나는 이거를 지금 이 사이징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 죽이지 마 라고 오토스케일링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뭐죠? 네, 오토스케일링 네임이죠.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나 죽이지 마 수행하고 있어 작업. 그 다음에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이벤트 정보로 이미지를 여기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미지 리사이즈하고 다시 업로드를 해요. 리사이징 된 거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터미네이트 프로텍션을 오프 시킵니다. 나 작업 끝났으니까 죽이던지 살리던지 네 맘대로 해. 이런 작업들을 거치는 어플리케이션을 EC2에서 호스팅하고요. 그래서 그런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EC2 하나하나에 호스팅하는 거고 이건 약간 좀 거시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은 아키텍처인데 아까 어플리케이션에 이렇게 EC2 하나하나에 들어가 있고 유저가 이미지를 업로드하면은 S3에 들어가서 SQS로 들어간 다음에 얘네들이 플링하고 있다가 리사이징 된 이미지를 다시 S3로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CI/CD가 메인이기 때문에 요걸 배포해야겠죠. 그래서 요 배포 구조는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코드 커밋에서
소스 코드로 호스팅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트리거를 해서 우리가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몇 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어플리케이션 빌드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환경 변수 몇 가지가 필요한데 SQS URL이라든지 뭐 오토스케일링 그룹 이름, 아까 왜 필요한지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환경 변수 파일에다 넣어 놓을 거예요. 이때 사용한 것이 시스템스 매니저 파라미터 스토어입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파라미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일종의 저장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QURL이라든지 오토스케일링 그룹 이름 이런 것들 저장해 놨다가 코드 빌드에서 땡겨다가 환경 변수 파일로 만들어서 아티팩트를 만들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코드 디플로이로 던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 코드 디플로이에서는 이렇게 오토스케일링 그룹에 자동으로 배포를 해줄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모든 EC2 인스턴스에게 배포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생긴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래서 코드 커밋에서 뭔가 소스가 바뀌었다. 그럼 여기 트리거가 됩니다. 그럼 코드 파이프라인 동작을 하는데 코드 빌드 안에서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요. 그 다음에 디펜던시 다운로드를 합니다. 얀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외부에서 받죠. 그 다음에 환경 변수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환경 변수 env 파일, .env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빌드하고요. 디렉토리 생성해서 아티팩트를 생성한 다음에 요거를 코드 디플로이로 넘겨요. 그럼 코드 디플로이는 무엇을 하느냐? 제가 나중에 코드 디플로이 강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에이전트 기반이기 때문에 EC2 안에 있는 에이전트,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가 이거 변했네? 코드 디플로이한테서 아티팩트를 받은 다음에 서버를 시작하고 서비스를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어디 저장되죠? abstract.yamar에 저장되겠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는 약간 오버뷰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디테일한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하나씩 자세히 풀게요. 자, 먼저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사용해서 우리가 실험을 해볼 이 코드 파이프라인 스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코드 파이프라인과 코드 빌드 그리고 EC2를 위한 오토스케일링 그룹과 EC2 내용들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스택 생성, 그 다음에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의 리소스, 스택 이름은 데모 CI CD, EC2도 붙일게요. 그 다음에 오토스케일링 그룹인데요.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실습 내용에 오토스케일링 그룹으로 된 EC2 클러스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최초의 디자이어드 사이즈, 맥스 사이즈, 민 사이즈, 그리고 타겟 그룹, ASG 타겟 밸류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는 제가 다음 강의에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저희가 SQS를 사용해서 그 오토스케일링 그룹의 크기를 조절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밸류입니다.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이 브랜치 네임인데요. 이 브랜치 네임은 제가 코드 커밋에서 코드 커밋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브랜치가 있는데 이렇게 데모 CI/CD에 이렇게 제가 브랜치를 몇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오토 리사이즈, 뭐 데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브랜치 중에서 저는 오토 리사이즈 브랜치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SQS를 따라서 리사이징 되는 건데 나중에 해볼 겁니다. 빌드 스테이지라든지 뭐 이런 거 나머지 두고 우리가 나중에 컨퍼메이션, 즉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중간에 한번 멈춰가지고 확인을 받을 내용에 대해서 이메일로 알려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 이메일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메일을 아시다시피 항상 쓰는 이 지메일 주소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서브넷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프로비전을 해볼게요. 자, 이거 오버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프로비전 한다 정도만 알려드리기로 할게요. 프로비전에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잠깐 멈췄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소스라든지 만들어지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리소스가 프로비전 되는 동안에 우리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프로젝트 파일인데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EC2에서 이렇게 리사이징 하는 부분이 이렇게 소스 코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SQS에서 우리 다이어그램에서 한번 봤었죠? 우리 전체 아키텍처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SQS에서 이미지가 업로드 됐을 때 이미지를 가져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그 SQS를 땡겨오고 리사이징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뭐 아까 한 번 더 설명드렸지만 SQS 풀링하고 터미네이트 프로텍션 온하고 이미지 정보 다운로드하고 리사이즈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에 담긴 내용을 가져와서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네, 이미지 타입이 지원하는지 검증하고 오토 스케일링을 터미네이트 프로텍션 온 시킨 다음에 네, 가져와서 파일을 리사이징 한 후에 이렇게 잠깐 기다려 볼게요. 원래는 금방 되기 때문에 네, 정확히 30초 정도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리사이징을 해서 그 이름을 바꾸고 다시 S3의 기존 버킷에 업로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토 스케일링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코딩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활용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뭐 앱스펙.yaml 그리고 빌드스펙.yaml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이 코드 커밋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실제로 코드 파이프라인을 타고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빌드 됐을 땐 요 빌드스펙.yaml을 수행하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뭐 리전을 환경 변수 같은 거 에코로 한번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QURL 우리 SKS URL을 조회하고 그 다음에 오토 스케일링 그룹 이름도 조회하고 이걸 기반으로 다덴브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냥 빌드란 디렉토리 만들어서 그 소스 코드 다 집어넣을 거예요. 디펜던시랑.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빌드 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이게 소스 코드 한 페이지짜리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이라서 빌드할 게 없어서 이거저거 하는 척 제가 좀 만들어 본 겁니다. 결과적으로 빌드 디렉토리 만들고 여기다가 아티팩트는 요 빌드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티팩트로 하겠다. 그래서 이게 요 모든 것들을 수행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겨줘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앱스펙.yaml은 뭘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코드 디플로이가 사용하는 거죠. 어떤 거냐? 네, 아마존 리눅스의 홈 EC2 유저에서 요 스크립트를 실행하라. 이게 답니다.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정도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플리케이션 스타트에다 하나만 넣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코드 디플로이 할 때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스크립트가 뭐냐? 간단해요. 네, 우리 아티팩트가 있는 디렉토리 가서 네, forever를 인스턴스 시키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게 있다면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새롭게 나온 것을 새롭게 업데이트된 거를 이렇게 실행시킨다 정도가 요 바로 앱스펙.yaml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뭐 간단히 말해서 EC2 인스턴스 런치 템플릿 만들어서 이렇게 넣고 보안 그룹 만들고 네, SSM 파라미터 스토어 만들고 그 다음에 역할 만들고 이런 것들이 모두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만든다. 제가 그 강의에서 이전에 설명드렸던 아키텍처 다이그램에서 만들었던 것들을 다 여기서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쭉 이렇게 권한이 많은 거는 네, 코드 파이프라인 때문입니다.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이거저거 건드는 게 많아서 코드 빌드라든지 이런 롤들을 제가 그냥 막 넣어놨는데 실전에서는 좀 더 단순하게 롤을 집어넣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것들 코드 파이프라인 그리고 코드 빌드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이제 사실은 클라우드 와치가 아니라 뭐 이벤트 브릿지인데 어쨌든 이벤트 룰을 통해서 코드 커밋이 이렇게 변경이 됐을 때 기준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노티파이를 줘서 코드 파이프라인이 실행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자세히 제가 앞으로 강의가 차차 진행되면서 알아볼 내용이에요. 이번에는 정말 데모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스택이 다 만들어진 것 같은데 거의 만들어지고 있죠. 네, 리소스가 거의 생성이 됐고 마지막으로 이벤트 룰. 네, 이 이벤트 룰이 제일 오래 걸려요. 그리고 하나 여러분께서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노티피케이션이 하나 와 있는데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에서 SNS 토픽을 만들기 때문에 이메일을 받겠다는 컨펌 서브스크립션 누르시지 않으면은 이메일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메일은 왜 안 오지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거의 다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스택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럼 예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EC2 인스턴스를 가서 EC2 인스턴스에 이렇게 프로비전이 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네, 이렇게 이미지 리사이즈가 하나 올라가 있네요. 자, 요것만 하더라도 충분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S3에 가서 네, 여기서 버켓을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이 버켓명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쭉 내리면은 네, 이미지 버켓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이미지 버켓에다가 이미지를 올리면 되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이미지 리사이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S3 이벤트 걸려 있는데 이 S3에 올라왔을 때
바로 SQS로 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지를 리사이징 한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업로드 시킬 건데 이것도 이미지 업로드 이벤트죠. 그럼 또 다시 돌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한 루프가 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는 이렇게 이미지스라는 디렉토리에 넣고 실제로 리사이징 된 거는 리사이즈드라는 내용을 하나 디렉토리를 추가해가지고 거기다 넣을 거예요.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폴더를 만들 겁니다. 이미지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미지를 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코드 파이프라인입니다. 자, 코드 파이프라인을 한번 가볼게요. 이제 이미지를 올릴 준비는 다 끝났고요. 코드 파이프. 네. 자, 코드 파이프라인으로 가보면은 여기 이렇게 진행 중이라고 써 있어요. 왜 진행 중이라 써 있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어프로블 스테이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EC2가 프로비전 돼 있지만 이 EC2 안에 우리가 만든 서버 어플리케이션은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프로블 해야지만 이렇게 디플로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검토해서 승인을 먼저 눌러주고요. 제가 이렇게 EC2를 하나 열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또 S 나노 인스톨 이렇게 인스톨이라는 파일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도 이런 내용들 루비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왜 들어가 있느냐, 네, 코드 디플로이 에이전트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승인을 누르면은 바로 그 다음 스테이지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디플로이가 됩니다. 이참에 이제 CI/CD 파이프라인에서 요 코드 디플로이 파이프라인을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게 하나의 스테이지고요. 요게 하나의 스테이지고 요거는 승인 스테이지고 요거는 디플로이 스테이지예요. 제가 코드 파이프라인을 또 제대로 강의를 찍을 때 그때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간단하게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여기 스테이지 보시면은 작업을 추가했을 때 뭘 할 수 있는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AWS의 다양한 서비스 클라우드 포메이션 뿐만 아니라 젠킨스도 있죠. 깃허브 연동도 가능하죠.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스텝 펑션이라든지 람다 호출도 가능합니다. 테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 요 코드 파이프라인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이제 파이프라인이 실행해서 디플로이 중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자세히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요 EC2 인스턴스들에게 배포하고 있고 현재 몇 번째 EC2 인스턴스에 뭘 배포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배포가 끝난지 한번 볼까요? 다시 치면은 네, 방금 전에 배포가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일들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abstract.yaml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이미지스 디렉토리에다가 우리가 아까 그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 중에 하나가 요 바로 요 꽃사진이에요. 네, 요 꽃사진인데 요 꽃사진을 한번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사진을 이렇게 드래그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그냥 단순하게 업로드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소스 코드에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초가 걸리게끔 해놨는데 이건 왜 그러냐,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데모를 자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건데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30초 정도 지나면 이렇게 리사이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데모 내용에서 이 30초 제한을 제거한 다음에 한 번 더 볼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30초가 있기 때문에 30초 정도 기다리면은 이렇게 리사이징이 완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리사이즈 된 요렇게 된 리사이즈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살펴보면은 네, 완전히 리사이즈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요 파일명을 바꿔보는 부분이랑 30초 제한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일명이 이제 부분이 있는데 요 파일명 부분에서 우리가 X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X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시간 기다리는 부분을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서 네, 테스트를 커밋을 한 다음에 푸시를 해볼게요. 자, 그럼 푸시를 하는 순간에 바로 코드 파이프라인이 반응을 할 겁니다. 자, 보시면은 네, 벌써 이렇게 진행 중으로 바뀌었죠, 방금. 자, 그 다음에 요 바뀐 내용을 기반으로 아티팩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빌드한테 넘겨줄 거예요. 그러면 요 빌드에서 네, 이건 아까 거죠. 네, 요 소스가 끝나면 바로 빌드로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진행 중 상태가 되고 빌드 세부 정도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단계 세부 정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서밋 그다 성공했고 Q에 등록이 됐고요. 지금은 프로비저닝 중입니다. 즉 코드 빌드가 현재 프로비저닝 중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순간 프로비저닝 끝나고 다운로드 하네요. 프로비저닝 동안 좀 기다려야 되실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으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현재 빌드 로그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현재 빌드 스펙.yaml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현재 단계가 인스톨 단계 끝났고 프리빌드 단계 얼마나 걸렸는지 그 다음에 빌드 단계다 이렇게 계속 올려줘요. 이거 이외에도 여러가지 리소스 사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표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현재 지금은 뭐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금 보진 않을게요. 어쨌든 빌드 로그를 보시면은 이렇게 차곡차곡 빌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쭉 빌드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스테이지는 뭐죠? 네, 맞죠? 바로 어프로블 스테이지입니다. 우리가 요거를 어프로블을 해야지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 있는 단계인데요. 이 시점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메일이 온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새로 왔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메일이 와서 방금 전에 0분 전에 왔는데 현재 요런 내용이 어프로블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요걸 누르면은 방금 전에 갔던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선 이메일로 받았지만 여러분께서 슬랙으로 받을 수도 있고 뭐 카카오톡으로 받는다든지 여러분 원하는 대로 받으시면 돼요. 어쨌든 어프로브를 할게요. Looks good to me. 그러면은 바로 디플로이 스테이지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디플로이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방금 전에 이 빌드에서 맞는 것을 어프로브에서 받아서 디플로이로 넘겨주고요. 이 디플로이 된 과정에서는 현재 인스턴스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개 중에 0개 업데이트됨 이렇게 진행 중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현재 어떤 내용이 진행 중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스탑, 다운로드 번들, 빌드 인스톨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빌드된 것들이 디플로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디플로이가 정말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다시 우리 버켓으로 가서 이번에 똑같은 거를 또 업로드 해볼게요. 업로드 하면은 이번엔 바로 생성이 되겠죠? 네, 바로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30초 제한을 풀어버렸으니까요. X 이렇게 붙은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생성이 된 것까지. 자, 여기서 하나 이제 나중에 이제 코드 디플로이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면은 우리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보면은 이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은 다 아실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생략하고요. 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새로운 인스턴스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이 EC2 인스턴스에다가 방금 전에 우리가 빌드했던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푸시 시켜야지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코드 디플로이를 연동을 해 놓으면은 그 작업이 자동으로 됩니다. 어떻게 되냐? 인스턴스 관리를 보시면은 여기 수명 주기 후크에 코드 디플로이 매니지드 오토매틱 런치 디플로이먼트 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들어가기 전에 코드 디플로이가 직접 현재 최신 버전에 빌드된 것을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해 줄게. 그래서 우리가 EC2 인스턴스가 오토 스케일링에 올라가기 전에 코드 디플로이가 직접 한 번 더 배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EC2가 올라갔을 때 유저 데이터라든지 다른 작업을 할 필요 없이 코드 디플로이 연동이 되어 있다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된 EC2 인스턴스를 올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가 한번 볼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크기 조절을 통해서 만약에 이렇게 원하는 용량 이렇게 두 개를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EC2를 두 개를 올렸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하나인데 두 번째 EC2 인스턴스가 올라가겠죠. 네, 1966으로 시작하는 거 말고 새 거가 올라갈 겁니다. 잠깐 기다렸다가 새 거가 올라가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EC2 인스턴스가 하나 더 올라가서 초기화 중인데요. 이 초기화 중인 EC2 인스턴스에도 코드 디플로이가 자동으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줍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EC2에 들어가서 sudo s 보시면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깔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해보시면 알 거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스테이터스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코드 디플로이 연동해 놓으시면 여러 가지로 편리한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데모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걸 하신다면 꼭 이렇게 용량을 0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렸고, 앞으로 강의가 진행되면서 이 코드 디플로이가 무엇인지, 코드 빌드가 무엇이고, 코드 파이프라인이 무엇인지, 코드 디플로이는 뭐고, 코드 빌드는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다음 강의에서는 SQS 기반으로 EC2 오토스케일링의 인스턴스 수 조절을 해볼 거예요. 무슨 말이냐? SQS 대기열 기반으로 우리가 EC2 오토스케일링의 규모를 조절하는 걸 해볼 텐데요. 즉 SQS 대기열 상태에 따라서 EC2 오토스케일링의 인스턴스를 증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코드 CI/CD 시리즈는 아닌데 이것과 연계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나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감을 할 때 CI/CD 파이프라인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잠깐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